구영배 대표가 정무위 현안 질의를 위해서 수사까지 모셔 함께 보셨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만 해도 오늘 그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출석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관심이 됐었는데 결국 출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석 여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구영배 대표가 사실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예. 두문분출했기 때문이죠. 어제에서야 이제 입장문의 형식으로 이제 글로써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이 정부 질의와 관련해서 과연 그러니까 임의 출석 형식이잖아요. 강행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는데 네. 지금 사태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요. 티몬과 위메프 어제 회생 신청을 신청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게 되면서 여론도 네.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검경에서 압박을 하면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출석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성실하게 밝힐 것으로 좀 입장을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이제 티몬과 위메프 또 이른바 저희가 TMF 사태라고 좀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앞서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법무부가 일단 주요 경영진들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승인했다. 도주의 우려를 예방하고자 함일 것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태가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지금 예. 미정산 대금,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환불 문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지만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5월 달 정도분부터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티몬이나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정산을 하는 그 주기가 짧게는 40일에서 2달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5월 달분부터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지금 추산은 한 2천억 원가량 미정산금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최소한의 액수고 액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판매자들의 줄도산 우려도 있고요. 네. 지금 큐텐이라는 기업이 국내에 이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기보다는 싱가포르라던가 이제 해외를 통해서 있다 보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임원진들이 출국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중앙지검에서 반부패부 중심으로 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이 꾸려졌거든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민사적인 책임 문제, 그러니까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는 또 별도로 이 과정에서 왜 이런 사태가 불거졌는지 횡령 배임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에 판매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속해서 판매자를 입점시키고 이런 물품들을 팔아온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은 사기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자 출국 금지 조치 좀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무부에서는 29일 경찰로부터 출국 금지 요청을 받았고 이들을 출국 금지 조처를 했습니다.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게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동시에 진행한다는 거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형사와 민사가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일단 줄 돈이 있는데 지금 티몬과 위메프에서 그 돈을 주고 있지 못하는 관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라면 이것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형사적인 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큐텐이 좀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위해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큐텐에 흘러간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은 횡령 배임 문제가 될 수 있고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런 건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형사적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또 민사적인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좀 따로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워낙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돈 문제,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는 정산 문제라든가 소비자 환불 문제 같은 경우는 민사적으로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출국 금지 조치 등이 필요한 이런 형사적인 책임도 별도로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함께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팀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 셀러라든가 뭐 소비자들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이제 여력이 안 되니까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 팀원과 위메프가 이제 신청한 이 기업 회생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법원이 오늘 이제 보전 처분도 그렇고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단어가 좀 어려워요.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만 해도요, 고영배 대표가 밝힌 입장문을 보더라면은 본인이 사죄를 그 충당해서라도 얘기했었죠. 최대한 예. 정산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반나절 만에 법원에 이 회생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회생 신청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금에 대해서 지금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채무를 탕감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자산 등을 좀 정리를 해서 법에 따라서 그 순위에 따라서 그 갚을 부분은 갚고 탕감받을 부분은 탕감을 통해서 그 기업을 회생시키겠다 이런 예. 절차거든요. 근데 일단 회생 신청이 접수가 되고 이제 인정이 되면은 어떤 조치들이 내려지냐면 보전 처분과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예. 먼저 보전 처분은요. 채무자가 재산 같은 부분을 은닉할 수 있잖아요. 내지는 지금 당장 정산을 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재산을 다른 곳에 팔아버린다면은 채무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다른 네. 재산들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처분을 보전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채권자, 그러니까 지금은 정산받고 있지 못한 그런 많은 판매자들이 이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어떤 압류 같은 걸 걸어두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포괄적 금지 일단 명령이거든요. 팀앤그 위협의 자산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말 그대로 지금 티몬과 위메프의 이 재산 상태, 현 상태 그대로를 그대로 얼려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이런 예. 부분을 정리해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얼려두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요. 당장 뭐 일부 환불이라던가 아니면 판매자들이 정산받을 수 있는 길이 일단 막히게 되면은 자금의 경색이 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표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 대표가 이제 오늘 그 정무위 출석하러 앞둔 어제 이제 상반돼 보이는 자구책을 발표했고 또 기업회생 신청을 8시간 간격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기업회생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셀러들이 제때 수령하지 못한 정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물론 회생 절차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일부 정산을 잠시만요. 예. 우선은 큐텐 지분과 관련해서는 38% 정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내놓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출석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이제 인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질문의 맥락은 사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 예. 이런 식으로 좀 압박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쪽 모두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실효적인 대책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 네. 지금 셀러들, 그러니까 이 티몬이나 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받고 있지 못한 그 판매자들은 당장 이 정산금이 없으면은 임대료라던가 임금이라던가 이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사업이 정상화되려면은 다시금 물건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자재 비용 같은 것을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정상을 계속 받지 못하게 되면은 앞으로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질문이 그래서 피해 규모, 그러니까 지금 정산하고 있지 못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했고 방금 전에 지금 신장식 의원이 좀 강하게 몰아붙였는데 피해 추산 금액 정도는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에 대한 답은 또 명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정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달 정도 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5, 6, 7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판매가 네. 되고 미정산이 됐는지도 앞으로 또 얼마나 미정산이 지속될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아직 추계가 같아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부분의 이 자산이 큐텐의 지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 큐텐의 어떤 그 가치가 지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 가치의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지분의 가치 역시도 함께 하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지분을 누군가
누군가에게 팔아서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해도 사실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또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뭐 금액들 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자금의 출처나 언제까지 동원할 수 있는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라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상황이 좀 난망해 보이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지 저희가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주제 또 만나봐야 될 텐데요. 시천역 역주행 사고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가해 운전자인 차모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고요. 상당히 사안이 좀 중대해서 좀 길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40분 만에 끝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안 자체의 중대성보다는 짧았다고 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특히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통사고 혐의잖아요. 네, 네. 혐의 자체는 이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검토할 것이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복잡한 같아요. 것이 아니군요. 예. 그렇죠.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이 보면은 일단 사안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그분 사안의 중대성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인이 되었는데 역시 여전히 가해 차량 운전자는 지금까지는 이것은 급발진이다. 본인의 과실보다는 급발진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과연 이 입장에서도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한 가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지를 보자면은 사안이 굉장히 중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만약 계속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과실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은 예. 여러 가지 증거들은 좀 운전 미숙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이 이를 부인한 점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쯤 밤에 발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영상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피의자 영장 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유족분들께 피해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연신 죄송하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 함께 보실 수가 있었는데 이런 태도는 구속 여부에는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다른 질문들도 여러 가지 기자분들이 네. 질문을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내지는 운전 뭐 미숙이 맞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을 했는데 사실 지금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운전 미숙이 있었는지 급발진인지 여부를 일단 불문으로 하더라도 너무나도 큰 피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되었는데요. 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어쨌든 뭐 참회하는 부분이라던가 반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가만히 되겠지만 영장은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구속 여부를 좀 가리게 될 급발진 여부에 대한 쟁점들 좀 자세히 짚어볼 텐데 경찰이 최근에 이제 새롭게 발견한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신발에서 가속기 페달을 엑셀레이터를 밟은 흔적을 발견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새로 발견된 증거인데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번갈아 이제 밟게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운전을 할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다고 해서 운동화나 신발 밑창에 그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의 자국이 남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굉장히 큰 충격,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마찰에 따라서 이 흔적이 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운동화 밑창에서 그러니까 가속 페달의 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국과수 감식 결과 나왔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그런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속이 100km 정도 굉장히 가속해서 가속 페달을 90%까지 밟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국과수의 차량 분석 결과라던가 네. 주변의 진술들을 토대로 했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이 아무래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였다는 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신발 자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게 신발의 홈이 파일만큼, 그러니까 이제 신발 밑창에 세로로 긴 이제 엑셀 페달 흔적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호미파일만큼 그렇게 밟았을까? 이게 가능할 수 있나?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은 서로 입증 공방을 이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자국이 남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로는 그렇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엑셀 페달을 밟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핵심,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급발진 사고이냐 아니면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었느냐 가르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운동화 밑창에 남은 자국만으로 이걸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앞서 국가수의 차량 감식 결과라던가 그리고 블랙박스에 지금 녹음되어 있는 엔진 음 같은 부분도 함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엔진 음을 분석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은 그런 소리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구속 여부가 늦게나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구속을 판단하는 요소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게 사건의 중대성이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9명의 사망자가 나올 만큼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렇죠. 사건의 중대성, 범죄 혐의의 중대성 역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통사고였어요. 그리고 과실 혐의, 그러니까 과실로서 이렇게 큰 사망사고를 발생한 그런 점들이 가만히 될 텐데 일반적으로 과실범이라고 한다면 고의범,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나 상해의 고의를 갖고 있는 것보다 비난의 가능성이라던가 그 혐의의 중대성이 과실범은 더 낮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번 사안은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9명의 사망자, 6명의 사상. 그러니까 정말 큰 피해, 너무나도 중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가만히 된다면은 사안의 중대성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국과수에서 충분히 어떤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라서 증거가 많이 확보가 되었다면 네. 이미 확보가 증거가 되어 있으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던가 그리고 지금 여전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함께 쟁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죠. 양재웅 원장이 TV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유가족이 고소장까지 접수를 한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신병원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망 원인이 장폐색 증세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CCTV가 공개되었는데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이제 몸을 묶어두는 그런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좀 담겨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때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정신병원 안에서 결국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병원 그리고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고소 사건에서 향후에 이제 최대 쟁점이 될 대목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실이 있었는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과연 지금 환자가 계속 아프다는 증상, 그러니까 복통을 호소하고 지금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것을 정신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치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사실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병원 측에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그리고 다 해야 되는 통상 다 해야 되는 그 업무상 주의를 다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병원 관계자 역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적용에 따라서 충분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